안녕하세요. 참았던 이야기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그저 개인의 경험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주변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아니 어쩌면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남편의 그늘에서 살아온 한 사람이 어떻게 자신만의 인생을 되찾았는지, 그 용기 있는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주한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그것을 극복한 희망과 용기의 순간들을 있는 그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변화를 위한 한 걸음의 용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한 걸음이 얼마나 작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인생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작은 용기를 전해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한 여성의 진솔하고 용기 있는 고백을 들어주세요. 첫 결혼은 20년 차예요. 이렇게 시작하는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평범할 수도, 누군가에게는 특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게는 정말 특별한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저 자신을 잃고 살았던 20년, 그리고 그것을 되찾은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20년 전 22살의 저는 사랑에 빠진 한 명의 여자였습니다. 그때의 저는 결혼이 사랑의 완성이라고 믿었어요. 남편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행복할 거라고,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며 평생을 함께할 거라고 생각했죠. 처음 몇 년은 정말 행복했어요. 새로운 가정을 꾸려가는 재미가 있었고, 첫째가 태어났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김철수의 아내, 수지 엄마로만 불리기 시작했어요. 제 이름으로 불리는 일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처음에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하면 그런 거니까, 아이가 생기면 엄마가 되는 거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처음 돌이켜보니 이혼하고 3년 후 다시 재결합한 것도 참 신기한 일이었어요. 그 3년 동안 저는 뭔가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었거든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소소한 일상들이 행복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을 때 저는 흔들렸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완전한 가정을 만들어주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경제적으로 쉽지 않았어요. 임신해서 둘째 낳고 고비 있었지만 극복하고, 그렇게 7년째 다시 함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날 보고 벌써 6살이네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그의 표정과 목소리에는 묘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넌 정말 철없구나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 사람 앞에서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있구나. 언제부터 나는 내 의견을 당당히 표현하기보다는 눈치를 보게 되었을까? 언제부터 내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대신 참고 또 참게 되었을까? 1년 반 동안 너무 힘들어도 변화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었어요. 우울증이 극도로 심해졌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힘들더라고요. 우울하고 답답하고 내가 뭘 위해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또 하루를 버텨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누구에게도 이런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남편도 있고 아이들도 건강하고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라고 말할 것 같았거든요. 심지어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참 이기적인 사람인가? 이 정도면 충분히 행복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매일 공허함이 저를 짓눌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을 수 없었어요. 10년 후, 20년 후에도 지금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생기가 없어졌을까? 언제부터 눈빛이 이렇게 흐려졌을까? 예전에 밝고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피곤하고 지쳐 보이는 중년 여성만 있을 뿐이었어요. 남편이 사업 시작하고 최악으로 치달았어요. 남편의 사업이 시작되면서 제 인생은 더욱 복잡해졌거든요. 그 전에도 충분히 힘들었는데 이제는 경제적인 문제까지 더해진 거예요.
남편은 이번 사업이 잘 되면 우리 가족이 정말 행복해질 거야 라고 말했어요. 조금만 참아줘.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야라면서요. 처음에는 저도 믿었어요. 남편을 믿고 우리 가족의 미래를 믿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되었죠. 사업은 계속 적자였고 생활비는 점점 부족해졌어요.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어요? 사업한다는 핑계로 가정에 대한 책임은 모두 아내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사업가 흉내나 내는 남편을 말이에요. 사실 사업 수입이 얼마 없다는 핑계로 생활비를 여태 제대로 주지도 않았어서 여기저기 빌려서 돌려막고 막다가 안 되면 시아버지께 손 벌려서 해결하고 시아버지께서는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해결해 주시기도 했어요. 그 과정이 얼마나 굴욕적이었는지 몰라요. 시아버지 앞에서 고개 숙이고 죄송합니다, 아버님. 저희가 잘못 살림해서 라고 말해야 했거든요. 사실은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요. 저는 그저 주어진 돈으로 최대한 절약해서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시아버지도 처음에는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표정이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이 며느리가 살림을 제대로 못하는 건 아닌가? 라는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런 시선을 받을 때마다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계속해서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준다면서 짜증과 화를 일삼고 새 아이 키우면서 온갖 일에는 알바를 하면서 생계를 책임지는데도 집안일 하나 도와주지도 않고 힘들다고 한숨만 쉬고 정말 답답했어요. 이게 내 인생인가 싶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삶은 이게 아닌데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알바를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서 서둘러 일터로 나가고 아이들 학교 시간에 맞춰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그 짧은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었거든요. 시급도 낮고 육체적으로도 힘든 일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제가 벌어오는 돈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 정도로는 부족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정말 화가 났어요. 내가 이렇게 죽어라고 일하고 있는데 고마운 말 한마디 없이 부족하다고만 하다니. 그런데 사업장 임대료부터 모든 것이 제 명의로 돌아가는 건 사업 수입으로 해결하고 가정은 어떻게든 내가 알아서 버텨나가겠지로 묵인하고 힘겹게 얘기하면 오히려 짜증과 화를 내며 어쨌다고 하는 거야? 라고 소리치고.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남편은 자신의 사업에만 몰두하고 가정의 책임은 모두 저에게 떠넘기고 있었거든요. 더 황당한 건 사업장 임대료 같은 사업 관련 비용들이 모두 제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왜 내 명의로 해야 해? 라고 물어보면 사업자 등록상 문제가 있어서라거나 세금 문제 때문에라는 애매한 대답만 돌아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이 이전에 다른 사업 실패로 인해 신용에 문제가 있었던 거더라고요. 결국 저는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빚을 떠안게 된 셈이었어요. 사업이 망하면 그 모든 책임을 제가 져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도 사업에서 나오는 얼마 안 되는 수입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어요. 가정 경제는 완전히 제 몫이었어요. 아이들 교육비, 생활비, 각종 공과금, 모든 게 제 책임이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마련하는 것도 제가 알아서 해야 했고요. 더 이상 내가 이 사람과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인지, 얼마나 내가 정신적으로 버틸 수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막막했어요. 50대에 아이 셋을 키우면서 이혼을 다시 생각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경제적으로도 불안했고 사회적인 시선도 부담스러웠어요. 또 이혼해? 라는 말들을 들을 게 뻔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속할 수는 없었어요. 제 정신 건강이 한계에 다다랐고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아이들 앞에서 자주 울게 되었고 짜증을 내는 일도 많아졌어요. 이건 정말 아니었어요. 어느 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혼자 앉아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이대로 살다가 죽을 건가? 아니면 용기를 내서 변화를 시도해 볼 건가?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변화해야 해. 이제는 정말 변화해야 해. 어느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아이들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지쳐 보이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내 꿈과 희망을 포기하게 되었을까요? 그 거울 속의 여자는 정말 낯선 사람 같았어요. 머리는 대충 묶여 있고 얼굴에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눈가에는 주름이 생겼고 입꼬리는 자꾸 아래로 처져 있었어요. 이게 정말 나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그 순간이 제게는 전환점이 되었어요. 더 이상 이런 모습으로 살 수는 없다는 강한 의지가 생겼거든요. 아이들에게도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에게도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날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죠. 아이들이 학교에 간 후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어요. 차 한 잔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이 제게는 정말 소중했거든요. 처음에는 그 시간이 어색했어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항상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하는데 익숙했던 터라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게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점점 그 시간이 소중해졌어요. 차를 우리면서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 예전에 좋아했던 음악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창밖 풍경을 바라보면서 멍하니 있기도 했어요. 그런 시간들이 쌓이면서 조금씩 제 마음이 회복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뭘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남편의 아내, 아이들의 엄마로만 살아왔는데 정작 나 자신은 뭘 원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는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오랫동안 남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살았던 터라 제 자신의 욕구가 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자문해 봤어요. 그러다가 조금씩 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남편이 이거 해줘라고 하면 무조건 내라고 대답했던 예전과 달리 잠깐 내가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해줄게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나요? 30년 동안 네, 알겠어요. 제가 할게요만 말하던 사람이 나중에 안 돼요. 내가 바빠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말을 하고 나면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혹시 남편이 화를 낼까봐, 혹시 큰일이 날까봐요. 하지만 생각보다 세상이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처음에는 놀라더라고요. 왜 갑자기 이래?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제 의견을 표현하고 제 시간을 지키고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조금씩 찾아가기 시작했거든요. 예를 들어 주말에 남편이 친구들하고 만날 거니까 아이들 봐줘라고 하면 예전 같으면 그냥 내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나도 할 일이 있는데 시간을 조정해 볼까? 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까칠해졌어?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까칠해진 게 아니라 그냥 정상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대답했어요. 특히 큰아이가 먼저 알아챘어요. 어느 날 저에게 와서 엄마 요즘 좀 달라 보여. 예전보다 더 당당해 보여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아이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작은 반항은 점점 커져갔어요. 저녁 식사 메뉴를 정할 때도 오늘은 내가 먹고 싶은 걸로 해야겠어라고 말했어요. 예전에는 항상 남편 입맛에 맞춰 요리했는데 이제는 제가 먹고 싶은 것,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우선시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경제적 독립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더 이상 남편의 사업 실패를 핑계로 생활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을 견딜 수 없었거든요. 알바를 하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시간적 제약도 있었고 육체적으로도 힘들었고 무엇보다 수입이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일,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30년 동안 집에서만 살림하고 아이 키우는 일만 했으니까 사회생활에 대한 자신이 없었거든요.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봤어요. 인터넷을 뒤지고 온라인 카페에서 정보를 얻고 지인들에게도 물어봤어요. 그러다가 발견한 게 데이터 입력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데이터 입력 일부터 시작했어요. 시간당 몇 천 원밖에 안 되는 일이었지만 제게는 큰 의미가 있었어요.
내 능력으로 번 첫 돈이었거든요. 첫 급여를 받았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됐지만 그 돈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내가 해냈구나. 내가 정말 돈을 벌었구나라는 생각이에요. 그 돈으로 아이들에게 작은 선물을 사줬어요.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작은 선물을 했어요. 오랫동안 사고 싶었던 립스틱 하나를 샀거든요. 그 립스틱을 바르면서 거울을 보는데 예전보다 훨씬 생기 있어 보이더라고요. 점점 더 전문적인 일들을 찾게 되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문서 작성, 번역, 온라인 쇼핑몰 관리, 콘텐츠 작성.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었어요. 온라인으로 일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생겼어요.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비슷한 상황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다른 여성들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순히 일 때문에 알게 된 사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놀랍게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혼자서는 절대 극복할 수 없었을 일들을 함께라면 해낼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1년 반의 준비 기간을 거쳐 드디어 결단을 내렸어요.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거든요.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경제적으로 정말 괜찮을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제 정신 건강이 한계에 다다랐고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매일 우울하고 짜증나는 엄마보다는 힘들더라도 당당하고 밝은 엄마가 되는 게 아이들에게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는 크게 놀라더라고요.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해? 우리가 뭐가 그렇게 문제야? 아이들 생각은 해봤어? 이런 반응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었거든요. 더 이상은 안 돼요. 이렇게 사는 건 나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아요. 처음에는 남편이 변하겠다고 잘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전에도 똑같은 약속을 여러 번 들었었거든요. 그때마다 잠깐 좋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미안하다고 말하는 건 쉬워요. 하지만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가장 어려웠던 건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특히 첫째는 이미 사춘기라서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둘째와 셋째도 부모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걸 눈치채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어느 저녁 아이들을 거실에 모두 불러앉혔어요.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걱정이 많았거든요. 엄마가 너희들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첫째가 먼저 눈치챘어요. 혹시 이혼하는 거야?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아이들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엄마가 정말 많이 고민했는데 이제는 아빠와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아. 둘째가 울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가 잘못했어? 하면서요. 그 순간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야. 너희들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너희들 때문이 아니야. 엄마와 아빠의 문제야. 첫째가 의외로 담담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엄마가 행복하지 않은 게 보였어요. 엄마가 행복해야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이가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했어요. 셋째는 아직 어려서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지만 분위기는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조금 힘들 수도 있어. 하지만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너희들이 불편하지 않게 할게.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가 더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너희들을 돌볼 수 있을 거야. 남편 명의로 된 빚들과 제 명의로 된 사업장 관련 빚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변호사와 상담받으면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갔어요.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져가는 것으로 정해졌어요. 남편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사실 남편은 아이들을 직접 돌보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양육비 문제가 좀 복잡했어요. 남편의 사업 수입이 불안정하다 보니 일정한 금액을 정하기 어려웠거든요. 결국 최소한의 금액으로 정하고 나중에 상황이 나아지면 조정하기로 했어요.
이혼 조정 과정에서 남편이 마지막까지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한 기회를 줬었거든요.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서 결국 재판으로 가게 되었어요. 법정에 서는 것이 처음이라 많이 떨렸지만 그동안 준비해온 것들이 도움이 되었어요. 남편의 경제적 무책임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증거들을 차근차근 준비했거든요. 이혼 후 지금의 저는 5년 전의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한 마음이 먼저 들어요. 오늘 하루도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해요. 미래에 대한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게 되었어요. 더 중요한 건 일 자체를 정말 사랑한다는 거예요. 월요일이 기다려지는 삶을 살고 있어요. 아이들과의 관계도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어요. 서로를 존중하는 가족이 되었고 각자의 꿈을 응원하는 든든한 지지자들이 되었어요. 새로운 연인과의 관계도 안정적이에요.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 나가고 싶어요. 아이들이 모두 독립하면 더 자유로워질 텐데 그때는 여행도 많이 다니고 싶고 새로운 취미도 배워보고 싶어요. 평생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도전해보고 싶거든요. 무엇보다 지금처럼 제 자신다운 삶을 계속 살아가고 싶어요. 누구의 그늘에 가려지지 않고 제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 말이에요.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만약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것만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몇 살이든 어떤 상황이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해요. 제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듯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는 용기를 내어 새로운 첫걸음을 내딛고 있을 거예요. 그 용기 있는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예요. 저의 이야기가 그런 용기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가 자신만의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